안녕하십니까. 선배 후임들 안전한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2025 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번째 영상, 안전기준 5번째 영상,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입니다. 4장 영상은 건설 쪽의 내용이 조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많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4장을 두 개의 영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1절 거푸집 및 동바리 및 거푸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조물을 형성하는 데 거푸집이랑 동바리는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실제 기출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푸집 및 동바리,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변형, 부식,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모든 가설제에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재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331조에 이 보기 전에 331조 조립도 거푸집 및 동발을 조립하는 경우에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따라 조립을 해야 된다. 이때 조립도는 이 부재가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간격, 이음 방법을 명시를 해야 된다. 4개입니다.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간격, 이음 방법. 그리고 거푸집 조립 시 안전 조치.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31조의 3, 작업 발판 일치한 거푸집의 안전조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331조의 3,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내용 전체를 통으로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토시 하나 빠지지 마시고.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설치, 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 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의 다음 거푸집을 뜻한다. 갱슬클터죠, 갱슬클터.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퍼널 라이닝 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 발판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해서 갱슬클터. 갱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는 할 때 이 작업시 준수사항으로는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 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깽폼의 작업 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 통로를 설치할 것. 깽폼의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교체하도록 할 것. 깽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깽폼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고 인양 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이때 쓰는 지지 고정 철물이 보통 시다 볼트, 전단 볼트라고 하는 그 볼트가 있습니다. 깽폼 인양 시 작업 발파형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깽폼의 인양 작업을 하지 않을 것.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이 내용이 지금 보시면 2호부터 5호, 그러니까 깽폼은 여기 지금 1호부터 5호까지가 깽폼에 관한 사항이고요. 깽폼. 아파트 지을 때 외부에 이렇게 색깔 돼가지고 이렇게 붙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져 있잖아요. 그게 지금 깽폼입니다. 그리고 깽폼을 빼고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그 밖에 거푸집,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폼, 이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호부터 5호는 깽폼이고, 여기서부터는 그 외의 폼을 이제 조립 작업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거푸집이 콘크리트 면에 지지될 때 콘크리트 굵기 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러운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 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거푸집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낙하, 붕괴 전도의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때 이제 그 콘크리트가 굳기 정도, 그러니까는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양생이 된 후에 얘를 지금 떼내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여기 면을 지금 타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타설하고 얘 이제 이를 올려야죠. 얘를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올리고 나서 여기에 다시 볼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볼트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5메가파스칼 정도의 강도가 나왔을 때 이거를 인양해서 올립니다. 5메가파스칼이면은
보통 타설하고 물론 이제 계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빠르면 하루, 늦으면 이틀 정도 이후에 이거를 이제 인양을 해가지고 이제 볼트를 체결을 하죠. 5메가파스칼로 보통 현장에서 실시를 많이 합니다. 332조 동발이 조립 시 안전조치. 하중의 지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받침법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발이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동발이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할 것. 이 그림이 참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하부 동바리가 동일 수직 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유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해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유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해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방제, 접속부 및 교차부 은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총물을 사용해 단단히 연결할 것.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깔판, 받침목 등을 단단하게 연결할 것. 시 지금 동발이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항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건설 쪽을 준비하실 분이라고 하면은 2차, 3차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저는 2차보다는 3차에서 이게 나올 확률이 되게 크다고 봅니다. 실제 이 동발이 안전조치가 안 된 현장들이 많아서 일부 붕괴나 실제 뉴스에 나올 만한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32조 의 동발이 유행에 따른 동발이 조립 시 안전조치 제가 이제 빨간색을 좀 표기해 놨는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일 때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동바리로 파이프 소프트 강간 동발입니다. 파이프 소프트는 강간 동발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바리로 강간틀, 그러니까 강간튼 동바리. 그 다음에 여기는 조립강주. 조립강주는 좀 이렇게 약간 트러스 같이 생긴 거를 조립강주라고 하는데 조립강주 동바리. 그 다음에 시스템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가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보호 형식의 동바리. 이게 그 플레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20년 11월 14일 날 개정된 내용인데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이게 이번 시험 15회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강간 동바리, 강간등 동바리, 조립강조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 보호 형식의 동바리는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다 암기하셔야 되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현업으로 근무를 하실 때도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을 떠나서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강간동발이 파이프 소프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이 위에 보시면요. 이거 지금 시스템 동발이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를 지금 한 번, 두 번, 이게 지금 하나, 두 개죠? 이렇게만 해야 되고 이거를 3개 이상, 3개는 안 된다는 거죠. 2개만 되는 거죠. 3개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파이프 소프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총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이거 좀 그림이 잘못된데 이렇게 된 형태 말고 다 바로 걸리게끔 좀 돼 있습니다. 아니면 클램프 형태로 돼 있거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 2개 방향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요. 이렇게 지금 서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바리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은 2개 방향, 1개 방향, 2개 방향. 예,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X축, Y축 이렇게 지금 2개 방향으로 설치를 하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3.5m가 높이가 3.5m를 넘을 때 2m 이내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간틀, 관간틀과 관간틀 사이에 교차 가세를 설치할 것.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 가세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5개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 틀 이내마다 교체 가세의 방향으로 띠장 틀을 설치할 것.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 강주, 조립 강주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분 조립 강주를 사용하는 동바리는 거의 대부분 4m가 넘습니다. 4m 이하인 경우에는 조립 강주로 쓰지는 않아요, 보통. 4m 이하인 경우는 스텐 동발이나 파이프 소프트를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앞서 설명한 거랑 동일합니다.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시스템 동발이 3차, 1차에서 정말 자주 나왔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3차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스탠드웰이 규격화, 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세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연결 천물을 사용해서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수직 및 수평 하주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수직재 및 수평재는 가세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동발이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 철물을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전체 길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 60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 형식의 동발이 데크플레이트 형태입니다. 충분한 정의까지 아셔야 됩니다. 접합부는 충분한 걸친 길이를 확보했고 일반적으로 5cm 이상입니다. 못 용접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양끝에 설치된 보호 거푸집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호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설계 도면, 시방서 등 설계 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기본적으로 구조검토 대상입니다. 조립 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기둥, 보, 벽체, 슬래브 등의 4개입니다.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을 금지하고 기상사태 불안정으로 인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는 그 작업을 중지하고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발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철근 조립 등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해야 되고요. 작업 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발의 변형, 변이, 치마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의 붕괴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고 거푸집 및 동발이를 해체할 것.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할 것. 요 5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은 2024년 11월 14일에 개정사항인데요. 콘크리트 플래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요 세 개가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쓰는 형태이죠. 콘크리트 플래싱 붐에는 보통 현장에서 CPB를 뜻합니다. 콘크리트 분배기는 어, 이 CPB로 안 하고 콘크리트 분배기 형태로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중소 현장에서는 대부분 펌프카를 통해서 다 하고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할 것. 건축물 등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수의 요동, 선해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붐대라고 하죠. 요 형태가 요게 지금 붐대입니다. 요게 붐대. 예, 그림이 이제 이번에 새롭게 2025년도 안전보건 규칙에 나오면서 새롭게 그림이 들어오니 그림이 참 잘 그렸습니다. 실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집안의 치마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지지 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지금 해당 내용이 그 시험에 2차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굴착 작업 등의 위험 방지입니다. 노천 굴착 작업, 굴착면 등의 기울기. 굴착 작업할 때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을 해야 된다.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균열물의 유무. 부석은 그냥 돌 부스러기를 말하는 건데 좀 큰 돌들, 큰 돌 부스러기들.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 굴착 작업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굴착면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내용은 굴착면 기울기를 그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기울기 준수에 대한 내용인데 339조가 제가 이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별표 영상을 따로 다루도록 하겠지만 이 내용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게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
2024년 11월 14일 날 개정된 내용이에요. 참고로 이 기울기 기준이 2023년에만 두 번 바뀌었고요. 2022년에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도 한번 바뀌고 2023년 초에도 바뀌고 2024년 11월 14일 날 바뀌어서 현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이게 가장 최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불창면 기울기 기준이 모래 1대 1.8, 연암 및 풍암 1대 1.0, 1대 1이죠. 경암 1대 0.5, 그 밖에 흙 1대 1.2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5대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45도 각도로 이렇게 지금 대주는 게 우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건설기술진흥법 44조 1항에 따라 설계도서상의 굴착 및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면의 붕괴 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 굴착면 기울기 별표 11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기준대로 굴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요, 이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현장 여건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비가 올 경우에는 축구를 설치하거나 물이 흐르는 굴을 설치하거나 비늘을 덮는 등 이 방호 조치를 해야 된다. 불착 작업 시 위험 방지, 흙막이 지붕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매설물 등에 의한 파손에 의한 위험 방지, 방호 조치를 할 경우에 이 매설물에 대해서 방호 조치를 하거나 이설하거나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가스 도관이 가장 위험한데요. 매설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선, 가스관, 오수관, 우수관, 그리고 공동구, 지하철, 그리고 인접 건물의 기초부 등등, 사실 매설물은 약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매설물에 관련된 사항은 코샤 가이드라든가 별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굴착기계 등에 의한 위험 방지, 굴착을 중지할 것, 굴착기계 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설로 그 밖에 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근로자가 위험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굴착 작업을 중지해야 되고, 굴착기계 운행 경로, 호사의 적재 장소 및 출입 방법을 정해서 그거를 근로자에게 주지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굴착 작업할 때 이 굴착기계 등에 대한 근로자 작업 장소에서 대부분 후진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해서 유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된다. 흙막이 지붕의 재료, 앞서 말씀드렸던 동발이 거푸집에 동일하게 변형, 부식된,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푸집 동발이와 동일하게 조립도를 작성해서 조립도에 따라 조립을 해야 되고, 흙막이 판, 그리고 말뚝, 버팀대, 띠장 등의 부재, 배치, 치수, 재질, 설치 방법과 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요게 흙막이 판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진 않지만 말뚝이 박혀 있을 거고, 얘가 버팀대고, 그 다음에 띠장은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요 면을 따라서 쭉 둘러져 있는 게 띠장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흙막이 판 들어갈 때 설치되는 그 흙막이 가설재의 구성이죠. 지금 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흙막의 지붕을 설치할 때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된다.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5개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이거를 제가 이제 안전보건 규칙을 공부할 때 3차 면접 때까지 합해서 약 9회독에서 10회독 정도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여러 번 읽게 되시면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이 이게 각각의 단어가 아니라 한 개의 단어로 정말 여러 번 읽으시면 이게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이게 한 개의 단어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십니다. 여러 차례 읽으시면. 이렇게 되시면 안전보건 규칙에 정말 익숙해지게 되시거든요.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부재 접속부, 도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띠장이 지금 이게 띠장이 됩니다. 이게 띠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쭉 이렇게 돌려져 있는데 이게 띠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마의 정도. 그래서 이 붕괴 등의 위험 방지에서는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버팀대의 기납 정도, 부재 접속 부착부,
접부교라고 저는 암기했었는데 부재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치마의 정도, 계측 분석 결과 토합이 증가하는 등 이상의 점을 발견하면 즉시 보강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삼간 터널은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지금 349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8조 발파의 작업 기준.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1차 기출입니다.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에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장전을 하는 경우에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않도록 할 것. 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충진 재료는 점토, 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다음 사항을 따를 것. 경기 내관의 경우 대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학류의 장전 장소에 접근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5분이 경과되고 나서 말하는 거죠. 전기 내관으로 하는 경우에. 전기 내관 이외의 것은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15분. 그러니까 전기 내관이 아닌 경우는 15분, 전기 내관 경우는 5분. 경관이 아니면 화학류의 장전 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전기 내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한 저항 측정 및 도통 시험을 할 것. 통하는지, 전기가 잘 통하는지 도통 시험을 할 것. 그래서 이 지금 348조 발파의 작업 기준 이 1호부터 6호까지가 기출에서 여러 번 1차에서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349조 읽어보시면 이해되시는 내용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터널 작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건설에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